안녕하세요. 언어덕으로 대표 김희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간은 한강뷰를 가진 용산에 위치한 72평 청암자이 아파트입니다. 청암자이 아파트 공사 시작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셨어요? 공사의 시작은 8년 전 설해마을에 위치한 비버리힐즈 100평대 공사를 해드렸던 클라이언트 분이 지인이셨고요. 지인분이 클라이언트 집에 방문하셨다가 내부 인테리어를 보고 소개받고 공사 의뢰를 주셨어요. 그러면 디자인의 컨셉은 어떻게 되나요? 클라이언트 분은 외국 생활을 많이 하셨고 이런 생활 감도에서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보다는 현대적인 세라믹이 가미된 모던 클래식 공간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과하지 않고 현대적이면서도 시간을 초월한 매력을 지닌 인테리어를 디자인하게 되었어요. 공사 전 현장 상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실과 마스터룸을 포함한 침실 4개로 구성이 되었고요. 모든 공간이 비악장형이셨어요. 식탁이 위치한 공간과 주방의 경계가 확실하게 구분되었고 샤시를 경계로 세탁실 겸 보조주방이 별도 있었어요. 이 집이 특이사항이라면 현관에서 보조주방으로 바로 출입이 가능하고 주방과 거실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순환형 구조였어요. 확장한 곳이 있다거나 공간의 실 구성은 어떻게 했나요? 거실과 안방, 침실, 1, 2, 3의 베란다를 확장했고 주방과 다이닝룸 사이의 벽을 철거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했어요. 주방과 다이닝룸 그리고 세탁실 겸 보조주방을 경계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 보았어요. 벤치는 왜 설치하셨어요? 현관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곳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가구장으로 빽빽하게 나열해서 줄 세우기보다 전체의 분위기를 이곳에서 첫인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공간만 보아도 전체를 보지 않았음에도 어떤 공간이겠다 이런 첫인상을 현관에 디자인하고 싶었어요. 바닥 패턴이 세련되면서도 강한 이미지인데 선택한 배경이 있을까요? 공간의 클래식함을 담으려 할 때 너무 과하지 않고 반대로 너무 힘을 빼지 않은 적절한 경계가 필요해요. 클래식한 문선 몰딩과 마블 패턴 타일, 손잡이, 골드 컬러, 우드의 중문과 벽 등으로 강약을 주며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세련된 클래식으로 담았어요. 보이는 신발장 이외에 숨은 수납장이 있을까요? 패턴이 공간으로 간단한 선반이 있었고 공간의 크기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수납 공간이었어요. 또 고객분이 신발이 많으셨던 걸 감안한다면 이 공간 구성으로는 버려질 신발이 많아지는 상황이었어요. 공간 내부 중간을 나누어 양쪽을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질 수 있는 공간들을 알차게 다 활용했어요. 공간 소개할 때 현관에서 보조주방으로 바로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일까요? 현관 왼쪽에 수납장이 보이시지요? 일부 도어를 열면 보조주방으로 가는 통로가 생겨요. 현관의 무드를 나 여기 보조주방 들어가는 문이요 하고 대놓고 설치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곳은 주방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만 알아도 되니까요. 현관 바닥 타일을 중문을 넘어 복도 안쪽까지 연결해서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긴 구조의 현관과 복도가 만나는 접점에서 타일을 안쪽까지 깊숙하게 시공한 점은 연장성산의 공간이 더 깊이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구가 되게 멋져 보이는데 가구의 배치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클라이언트 분은 평소에 지인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많이 하세요. 클래식한 무드로 연결고리로 가구들을 배치하기도 했지만 가구들이 주는 매력적인 디테일은 머물고 있는 사람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공간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거실 중간 펜던트를 설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거실 크기가 넓고 이에 반해 소파 높이가 낮아요. 면으로 퍼져 보이면서 공간 위쪽이 훤하게 연출될 수 있어요. 펜던트를 오브제적인 역할로 설치하여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 주었어요. 곳곳에 현관과 복도에서 보았던 마블 타일이 게이트와 거실에서도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외국에서 볼 수 있는 대저택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싶었어요. 화려한 패턴을 포인트로 활용해서 공간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연출했다고 보면 돼요. 전면에는 흔하게 걸어놓는 TV를 과감하게 뺐고요. 관리가 용이한 전기식 난로를 설치했어요. 거실 안쪽에 실외기실이 있어요. 시선에서 노출을 피하기 위해 벽같이 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실외기실 공간이 외부의 열과 냉기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안팎으로 문을 2개 설치하여 단열과 방음, 방화까지 가능한 금속 도어를 설치했어요. 여기 주방에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일랜드의 디테일에 집중했어요. 양쪽 측면 디테일을 살리고 사용하던 식탁 사이즈의 폭 사이즈를 동일하게 제작했어요. 특별하다면 아일랜드 식탁에 의자를 양쪽으로 설치했다는 거, 가족들이 아일랜드 식탁에서 주로 다 같이 식사를 늘 하시는 것을 참고하여 디자인을 했어요. 큰 주방에 냉장고가 안 보여요. 냉장고는 어디 있을까요? 주방과 다이닝룸을 합쳐서 깊은 주방을 조성했는데요. 손님 초대가 많은 공간으로 냉장고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기존 분리된 주방을 확장하여 슬라이딩 도어를 달았고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주방이 하나의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동선을 만들었어요. 냉장고는 슬라이딩 도어 뒤쪽에 배치를 했어요. 대신 안쪽 키 큰 수납장 쪽에 빌트인 냉장고를 두어 빈도가 많은 제품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서브 냉장고를 배치했고요. 식탁 뒤쪽으로 바 작업대를 별도로 만들어 간단한 음료와 디저트 준비가 가능한 작업대를 배치했어요. 화려한 패턴 타일인데도 공간이 정신없지 않아 보여요. 거실과 같은 타일로 통일감을 연출했고요. 타일 패턴이 메인 블랙을 수납장과 거울 프레임, 조명에 반영하여 공간의 안정감을 뒷받침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샤워부스 안에 샤워용품을 놓는 선반은 따로 없나요? 패턴 타일과 골드의 화려함으로 적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고, 선반이라는 다른 물성을 넣어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 샤워기 아래에 타일 단을 만들어 공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반 타일을 조성했어요. 기존 현장 사진을 보면 침실의 구조가 달라졌는데요. 클라이언트 분이 패션에 관심도 많고 옷과 가방 등 제품이 많아서 기존 드레스룸 공간으로는 더 담아낼 수 없었어요. 기존 드레스룸을 기준으로 앞뒤로 안방과 침실 하나가 더 있어요. 안방은 베란다를 확장해서 공간의 크기를 늘리고 드레스룸과 안방의 경계벽을 안방 쪽으로 이동시켰고요. 침실과 드레스룸의 경계벽을 침실 쪽으로 이동시켜 드레스룸을 기존보다 훨씬 사용감 있게 구조 변경했어요. 가방과 계절옷, 액세서리, 화장품을 다른 곳으로 이동 없이 한 곳에 담았어요. 침대도 제작하신 건가요? 안방 침대 헤드와 받침은 패브릭으로 제작을 했고요. 거실과 연결고리가 되는 거실 소파들과 비슷한 원단을 사용해서 분리된 공간이지만 하나의 흐름을 유지한 디자인이에요. 자투리 공간들을 이용하여 서브 서랍장과 팬트리 공간을 조성했어요. 꼭 클래식을 연출하고 싶다고 해서 과한 몰딩이나 걸레바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수납장 손잡이나 방문 손잡이와 천정 펜던트, 침대 헤드의 디테일만으로도 과하지 않은 완성 높은 클래식 모던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어요. 드레스룸 구성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안방을 지나 문을 열면 복도와 드레스룸이 공간 구분이 되어 복도의 역할로 버려지는 공간이 많아지고 드레스룸 공간은 이로 인해 협소했어요. 드레스룸과 복도 사이에 벽을 철거하고 동선을 경계로 양쪽 오픈 드레스룸을 설계했어요. 안쪽 뒤쪽을 드레스룸 공간으로 확보하여 깊이도 깊고 많은 옷들과 물건들이 보관 가능해요. 안방 욕실 도어는 유리를 사용하셨네요. 온전하게 클라이언트만이 누리는 공간이기도 하고 안방 쪽 문을 열어놓지 않는 이상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둠이 공간이 돼요. 아파트마다 욕실 안에 창문이 흔하게 있지는 않지만 청암자의 아파트 안방 욕실에는 창문이 있어요. 불투명 모양 유리를 사용하여 서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불을 켜지 않아도 빛이 욕실에서 드레스룸으로 유입이 되게 만들었어요. 공사 전에도 이와 같은 구조였나요? 클라이언트 분은 세면대 2개와 이동식 욕조를 설치하고 싶어 했고요. 기존의 변기 위치가 세면대와 욕조 사이에 어중간하게 놓여 있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변기 위치가 시야에서 마지막에 닿는 곳으로 이설을 하고 세면대를 나란하게 배치했어요. 작은 사이즈의 욕실은 아니지만 세면대 2개를 배치하면서 샤워 공간, 욕조 공간, 변기 위치까지 배열하기에는 쉽지 않은 공간이었던 걸로 기억되어요. 중문 앞에 나란하게 문이 있는데 어떤 용도의 침실일까요? 오른쪽은 고학년 초동생 누나의 침실이고 왼쪽은 저학년 초동생 남동생의 침실이에요. 베란다를 확장하여 양쪽에 북박이를 설치하고 가운데 책상을 배치했어요. 침실 주인이 옷이 많아서 욕실 앞에 북박이를 연장하여 설치했고 밀실처럼 아기자기한 화장대를 설치했어요. 모던하지만 패턴이 들어간 수입 벽지와 북박이 손잡이 그리고 샹들리에가
침실 이외의 공간들과 같은 모듈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수입 벽지는 다부에서 구입했고요. 포인트 벽지는 침대 헤드와 붙박이장 일부를 포인트로 도배했어요. 클라이언트 분이 그네를 원하셔서 설치를 해드렸어요. 한강뷰에 63빌딩이 보이는 자녀방 누구나 꿈꾸는 아이 침실이 아닌가 싶어요. 한강뷰가 보이는 창가, 침대 위치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블루를 좋아하는 초등생 남자아이 침실이에요. 좋아하는 컬러와 대비되는 블랙을 조합했어요. 베란다를 확장하고 침대에 누워 책을 보면서 한강뷰를 감상할 수 있게 배치했고요. 선생님과 대면형 학습이 가능한 아일랜드형 책상을 제작했어요. 누나 침실과 같은 디자인으로 북박이 일부를 오픈하여 자주 입는 옷이나 밖에서 입고 들어온 옷을 걸 수 있도록 제작했어요. 침대 헤드 벽에 걸린 조명은 아이의 영문을 조명으로 제작해서 설치해 드렸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의 선물이라고 생각돼요. 두 침실에는 어머니의 센스가 담겼는데요. 침대의 서브 침대로 친구들이 방문해서 자고 갈 때 쓰기 위한 보조 침대를 제작했어요. 이곳은 어떤 용도를 가진 공간인가요? 친구들이 오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멀티룸이에요. 넷플릭스 같은 영화도 즐기고 기타도 치고 보드게임도 하는 멀티 공간이에요. 드레스룸으로 좁아진 공간을 베란다를 확장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했어요. 기존의 창고 도어를 철거하고 가구문을 설치하여 수납이 편리하게 조성했어요. 거실에서 멀티룸으로 가는 사이에 브릿지 같은 공간이 있어요. 가족 사진을 한 곳에 진열해서 이곳을 지나면서 그날의 기억을 가족들이 추억할 수 있게 조성해 드렸어요. 매 현장마다 온 정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만 이번 공사는 기존 고객분의 지인분 공사로 혹여 누가 될까 더 심혈을 기울이며 공사를 했어요. 이번 고객분도 집에서 사는 행복을 진심으로 누리고 계시다고 매번 집에 들어오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셔서 그 기운과 감동으로 뿌듯하고 감사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지금까지 어나더그로였습니다. 다음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